안녕하십니까. 기초확률 14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주차 첫 번째 강의는 지난 주차 때 했었던 이별량 분포에서 변수 변환을 통한 분포를 구하는 조인트 PDF를 구하고 거기서 마지널 PDF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자코비안을 이용한 변수 변환 방법 외에 이제 CDF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련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4-6이 그와 관련된 예제인데, 자, U와 V를 우리는 각각 자유도가 R1과 R2인 그러한 독립인 카이 제곱 분포라고 파이 분포를 따르는 그런 확률 변수라고 할 때, 자, 변환을 F라는 확률 변수를 확률 변수 U 나누기 그에 해당하는 자유도 R1 나누고, 그리고 확률 변수 V에 그에 해당하는 자유도 R2를 나눈 것에 B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이 제곱 분포고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U와 V의 조인트 PDF는 그럼 U의 마지널 PDF와 그리고 V의 마지널 PDF를 서로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유도가 U 같은 경우는 자유도가 R1인 그러한 카이 제곱 분포니까 카이 제곱 분포의 PDF 감마 2분의 R1 곱하기 2의 2분의 R1승 분의 U의 2분의 R1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U승이 확률 변수 U에 대한 그러한 PDF 조인트 마지널 PDF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V에 해당하는 마지널 PDF식은 자유도가 R2니까 감마 2분의 R2 곱하기 2의 2분의 R2승 분의 V의 2분의 R1승 R1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V승이 되고, 카이 제곱 분포의 서포트는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U는 0보다 크다. 그리고 V도 0보다 크다라고 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조인트 PDF식을 구했고, 가면은 이 F에 의한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 W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좀 쓰기 편하게. W 요 F입니다. 결국에는 W에 대한 그러한 CDF식은 결국에는 확률 변수 W가 W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W식, 이걸 지금 W라고 본 겁니다. CDF식과 헷갈릴까봐 W로 바꿨었습니다. 자, 그래서 W 대신에 이제 변환되는 식 U 나누기 R1 분의 V 나누기 R2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U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기게 되면 R2분의 R1 곱하기 WV라는 그런 식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U는 0부터 서포트가 0부터이기 때문에 0부터 R2분의 R1 곱하기 WV까지 공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V는 0부터 무한대까지니까 그에 해당해서 적분을 통해서 우리는 CDF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즉, 이제 조인트 PDF식 UV를 U와 V에 대해서 각각 적분을 하는데, U 같은 경우는 0부터 구간이 정해져 있죠. R2분의 R1 곱하기 WV까지 적분을 하고, 그리고 V는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된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앞에서 썼었던 조인트 PDF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W에 대한 그런 CDF식은 감마 2분의 R1 감마 2분의 R2 분의 1에 0에서 무한대까지 먼저 V에 대한 적분, 그리고 U에 대한 적분 0에서부터 R2분의 R1 곱하기 WV였죠. 자, 그리고 U와 관련된 식, 위에 조인트 PDF식에서 U와 관련된 것만 뽑아보면 2의 2분의 R1 플러스 R2승 분의
u의 2분의 r1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분의 u승이 되겠고, 그리고 v와 관련된 부분식은 v의 2분의 r2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분의 v승이 되겠죠. 자, 그래서 u에 관련된 거 적분 먼저 하고 나서 구간이 v가 있으니까 v에 해당하는 값들이 나오게 되면 뒤에 기다리고 있는 v들과 결합을 해서 적분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CDF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그 변환된 식 F의 PDF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CDF 식을 미분을 해서 PDF 식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W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W라고 하는 요소는 U의 적분 구간에 이렇게 W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없죠. 자, 그래서 W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적분 구간에 있는 값들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적분하고자 하는 U 자리에 이 값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 식을 미분한 식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앞에 있는 상수는 그대로 다시 써주면 되고 자, 인테그럴 v에 대한 인테그럴은 그대로 남아있죠. 자, 그래서 이제 u의 자리에 r2분의 r1 곱하기 wv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 2분의 2의 2분의 r1 플러스 r2승은 그대로 있고 u 자리에 u 자리에 r2분의 r1 wv에 2분의 r1 마이너스 1승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2에 마이너스 2분의 또 u 자리 대신에 r2분의 r1 wv가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r2분의 r1 곱하기 wv를 w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r2분의 r1 v가 남죠. 자, 그리고 뒤에 v와 관련된 식 v에 2분의 r2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v승 dv가 남아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v와 관련된 요소들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제 인테그럴 밖으로 빼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감마 2분의 r1, 감마 2분의 r2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지금 r2분의 r1에 관련된 부분들이 v와 상관없으니까 다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r2분의 r1에 2분의 r1 마이너스 1승 그리고 w에 2분의 r1 마이너스 1승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리고 여기 r2분의 r1 하나가 남아있죠. 자, 그렇게 다 빠져나오고 나면 이제 남은 부분들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요소들만 남아있고 그럼 분모에는 2에 2분의 r1 플러스 r2승 남아있고 분자에는 이제 v가 남아있죠. v에 2분의 r1 마이너스 1승 그리고 2에 마이너스 2r2분의 r1 wv 남아있고 v에 1승 그리고 v에 2분의 r2 마이너스 1승 2에 마이너스 2분의 v승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이 v인 요소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v에 2분의 r1 플러스 r2 그리고 마이너스 1승이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밑이 2인 밑이 익스포넨셜인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2에 마이너스 2분의 v로 묶게 되면 앞부분에는 r2분의 r1 w가 남고 뒤에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앞부분에도 r2분의 r1 마이너스 1승과 1승은 서로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감마 2분의 r1
감마 2분의 R2 분의 R2분의 R1의 2분의 R1 승이 되고, 그리고 뒤에는 W의 2분의 R1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자, 그리고 뒤에 인테그럴 부분은 V의 2분의 R1 플러스 R2 마이너스 1승,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V의 R2분의 R1 W 플러스 1이 되고, 분모의 2의 2분의 R1 플러스 R2 승이 남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적분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변수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V 곱하기 R2분의 R1 W 플러스 2를 Y라고 잡게 되면, 이것을 V에 대해서 dv를 하게 되면 dy분의 dv는 결국에는 1 플러스 R2분의 R1 W분의 1의 형태가 되겠죠. dy, dv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dv 대신에 이제 1 플러스 R2분의 R1 W분의 1 dy가 되는 형태니까, 결국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 주게 되면, R2분의 R1의 2분의 R1승의 형태가 되고, 그리고 W의 2분의 R1 마이너스 1승 되고, 분자에는 감마 2분의 R1, 감마 2분의 R2 요 형태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형태가 될 거고, 자, 요 식에서 V는 Y 나누기 R2분의 R1 W 플러스 1의 형태죠. 자, 그래서 R2분의 R1 W 플러스 1분의 Y의 2분의 R1 플러스 R2 마이너스 1승 형태가 되고, 뒤에 부분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Y승이 되죠. 자, 그리고 분모의 2의 2분의 R1 플러스 R2는 그대로 남아있고, dv 대신에 우리는 1 플러스 R2분의 R1 W 곱하기 dy라는 형태로 바꿔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2분의 R1 플러스 R2 승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분모에 있는 형태, 이거에 마이너스 1승 플러스 1승의 형태가 있으니까 약분하면서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 빨간 동그라미를 친 부분은 결국에는 R2분의 R1 W 플러스 1의 2분의 R1 플러스 R2 승의 형태가 될 거고, 앞에 있는 감마 이용을 하면 2분의 R1 감마 2분의 R2 형태가 되고, 분자에 R2분의 R1의 2분의 R1승, 그리고 W의 2분의 R1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부분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의 2분의 R1 플러스 R2 부분이 남고, 위에는 Y의 2분의 R1 플러스 R2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의 Y승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감마 분포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분모의 형태에 감마 2분의 R1 플러스 R2라는 부분이 더 필요하죠. 감마 분포에서. 그래서 우리는 Y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자유도가 R1 플러스 R2의 형태인 카이 제곱 분포의 형태가 되려면 감마 2분의 R1 플러스 R2가 더 필요하고, 분모에 더 곱했으니까 분자에 똑같이 2분의 R1 플러스 R2가 더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감마 2분의 R1 플러스 R2가 더 추가된 식은 카이 제곱 자유도가 R1 플러스 R2인 식을 전부 다 적분한 형태니까 1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앞에
다음에 분모에 감마 2분의 R1, 감마 2분의 R2, 그리고 감마 부분모 먼저 씁시다. 가면 앞에서 새롭게 만든 감마 2분의 R1 플러스 R2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리해서 쓰면 R2분의 R1의 2분의 R1 승, 그리고 W의 2분의 R1 마이너스 1승.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음수승으로 나타내겠습니다. R2분의 R1 W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R1 플러스 R2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복잡한 식의 형태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F분포를 따르는 형태, F분포의 식의 형태가 되고, 지금 자유도가 R1, R2 두 개가 쓰였죠. 그래서 F분포는 자유도가 R1, R2인 그러한 F분포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분포 형태가 굉장히 좀 증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식의 형태도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요거죠. 카이 제곱 분포,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그 분포의 자유도로 나눈 것들의 B가 F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나중에 분산분석표를 할 때 보면은 제곱합이 있고 자유도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를 나눈 값이 우리는 민스퀘어 값이 되고, 그리고 이 민스퀘어 값의 B가 F분포 따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이러한 사실이 사용이 되니까, 이러한 사실은 증명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러한 사실, 카이 제곱의 B가 F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챕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고려했었는데, 이제는 두 개가 아닌 여러 개의 확률 변수를 보는데, 앞에서 보듯이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은 조인트 PDF를 그냥 마지널 PDF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 개의 확률 변수를 보는데 그 중에서 독립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개의 독립 확률 변수와 관련된 정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x1부터 xn, 이제 여러 개니까 n개를 쓴 거죠. x1부터 xn을 조인트 PDF든지 PMF든지 상관없습니다. 조인트 PMF든 혹은 조인트 PDF든 각각이 이제 확률 PDF를 x1 fxn,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1부터 n까지 이렇게 첨자를 더 붙여주겠습니다. 이거를 갖는 n개의 독립인 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확률 변수 y를 이런 x1부터 xn을 결합한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을 때 이 y의 PMFC 혹은 PDFC를 GY를 갖고 있다고 할 때, 그렇게 갖고 있을 때 가면 우리는 이제 y의 평균값은 2의 y죠. 2의 y는 결국에는 y의 범위에서 y 곱하기 y의 PDF GY를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근데 지금 GY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Y의 함수 x1부터 xn까지를 결합한 함수의 형태니까 결국에는 서메이션 식이 x1부터 xn까지 총 n개가 나올 거고, 그리고 Y는 ux1부터 xn까지죠. 그리고 나서 x1부터 xn과 관련된 PDF, 조인트 PDFC x1부터 xn 요 형태가 되는데, 우린 지금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이 결국에는 fx1부터 fxn까지의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만약에 PDF식이었다라고 하면 인테그럴을 총 n번 해주면 되겠죠. 총
n번의 인티그럴이 들어가고 ux1부터 xn까지 함수에 이제 이렇게 조인트 pdf식 대신에 마지널 pdf식을 이렇게 n번 곱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x1부터 xn까지 적분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 2번 했던 것들을 이제 n번으로 확대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처럼 자, x1부터 xn을 각각 기대값 ui, xi의 기대값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독립인, 서로 독립인 그러한 확률 변수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u1x1부터 unxn까지 이것들의 곱의 기대값은 각각의 기대값의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이렇게 프로덕트 i는 1부터 n까지 2의 ui, xi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 4.5-2번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증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앞에 정리 4.5-1에서 u1x1부터 unxn까지 이러한 함수들의 곱의 기대값 expectation은 결국에는 x1부터 xn까지 구간에서 기대값 구하고자 하는 게 u1x1부터 unxn까지죠. xn까지 곱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조인트 pdf식 대신에 각각의 마지널 pdf식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확률 변수와 관계 있는 애들끼리 묶어서 각각의 서메이션 부분에 대응시켜주면 되겠죠. 즉 x1은 x1에다가 x1의 pdf식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n번째 그러니까 xn은 unxn에다가 xn의 마지널 pdf식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이 각각 expectation의 정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2의 u1, x1에 대한 expectation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un, xn에 대한 expectation의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독립이면 각각의 형태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expectation의 곱의 형태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정리 4.5-2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4.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x1, x2, x3가 있는데 이것이 각각 pdf식을 2의 마이너스 x승 그리고 서포트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러한 각각의 똑같은 pdf를 가지고 있고 독립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독립이면서 같은 분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IIT라고 표현해 줍니다. 독립이면서 동일한 분포.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IID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x1, x2, x3에 대한 조인트 pdf식을 생각을 해보면 자, fx1, x2, x3 이 식은 2의 마이너스 x1, 2의 마이너스 x2, 2의 마이너스 x3 각각의 마지널 pdf를 곱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조인트 pdf식은 2의 마이너스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서포트는 각각이 다 0보다 큰 거니까 xi들은 0보다 크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x1은 0과 1 사이 그리고 x2는 2와 4 사이
그리고 x3는 3과 7 사이다. 이것의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라면은 세 가지의 확률 변수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인트 PDF식을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 그 조인트 PDF식이 결국에는 각각의 마지널 분포의 곱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확률을 그냥 구해서 곱한 형태로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x1은 0에서 1까지 x1에 대한 마지널 PDF 2의-x1 dx1, 그리고 x2는 2에서 4까지니까 2에서 4까지 x2의 마지널 PDF에 x2에 대해서 적분, 그리고 x3는 3에서부터 7까지 x3의 마지널 PDF에 적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0에서 1까지 2의-x승 적분해서 계산해주면 1-2의-1승, 그리고 해서 2에서부터 4까지는 2의-2승 마이너스 2의-4승, 그리고 3에서 7까지는 2의-3승 마이너스 2의-7승,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각각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를 빼놓고 갔었는데 4.5-1번 PMF인 경우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1과 x2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결과를 나타내는 독립인 확률 변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립입니다. 자, 그럼 주사위를 던진 거니까 각각의 확률 분포는 6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x는 당연히 1부터 6까지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 자, 그러면 x1의 기대값이든 x2의 기대값이든 똑같이 구할 수 있죠. x 곱하기 fx 형태로 x는 1부터 6까지죠. 그래서 우리는 expectation 값은 모두 다 3.5라는 것을 계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분산도 독립이니까 서로 같은 거죠. 서로 같은 분산 값을 가지고 분산은 x에서 평균을 뺀 것에,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기대값의 형태죠. 그럼 fx 자리에 6분의 1 집어넣고 x는 1부터 6까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12분의 35라는 결과를 얻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x1과 x2의 곱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각각의 곱은 각각의 기대값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x1의 기대값 3.5 그리고 x2의 기대값 3.5니까 계산하면 12.2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x1에서 평균 뺀 거, 그리고 x2에서 평균 뺀 거의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두 개는 x1과 x2에 대한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공분산을 구하는 것과 같죠. 자, 근데 독립인 경우는 이렇게 각각의 expectation의 곱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했었고, 각각의 x1과 x2의 기대값이 3.5니까 결국에는 0이 되죠. 그리고 앞에서 상관계수 부분 할 때도 얘기했지만 독립이면 공분산 값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에 이어 공분산이 0이라고 해서 반드시 독립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y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x1과 x2의 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y의 expectation은 결국에는 x1과 x2의 expectation의 합으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3.5 두 개니까 우리는 7이라는 expectation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y의 분산을 고려를 하면 y의 분산은 x1 플러스 x2에서 x1 플러스 x2의 평균값 7을 뺀 것의 제곱의 기대값이죠.
y 빼기 뮤 y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에는 x1 빼기 3.5와 x2 빼기 3.5를 더해서 제곱한 것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합의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두 배의 각각의 곱 그리고 마지막 거 제곱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자, 근데 지금 x1과 x2는 독립이니까 이것들의 결과는 그냥 각각의 expectation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부분은 결국에는 x1에 대한 분산이 될 거고 세 번째 부분도 x2에 대한 분산이 되는데 가운데 있는 부분은 공분산의 형태니까 결국에는 0의 값을 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x1과 x2의 합의 분산은 x1의 분산과 x2의 분산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기초통계학 배울 때 두 변수의 합 혹은 두 변수의 차, 그러니까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분산 구할 때 각각의 분산의 합으로 나타내는 걸 했었었죠. 독립표본을 할 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고, 만약에 독립이 아니면은 여기 뒤에 플러스 2배의 공분산이 더 갖다 붙는 형태가 되겠죠. 독립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공분산이 붙고, 독립이면 공분산 부분이 없는 형태.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확률 변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독립인 경우에 각각의 독립 변수들의 조인트 PDF는 각각의 마지널 PDF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그리고 곱의 익스펙테이션은 각각의 익스펙테이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시 시간 때는 독립 변수들을 더하기를 했었을 때 합의 형태로 나타내었을 때 각각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14주차 첫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